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의 천세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코로나 전쟁 시기에 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로 또한 고생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이 참 많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전쟁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 제도가 정말 세계 최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 제도도 그런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기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로서 요즘 참 여러 가지로 비애를 많이 느끼는 것은 곳곳에 병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문제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짓과 진실이 싸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 특별히 사학의 자유, 사학이 받고 있는 탄압, 더군다나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유독 심해진 사학 탄압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해묵은 논쟁들이 있고 언뜻 보기에 듣기에 공교육은 선한 것이고 사교육은 악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게 확대돼 가지고 마치 공립학교는 굉장히 정의롭고 바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온갖 비리 덩어리에 아주 그냥 나쁜 짓은 골라서만 하는, 곧 없어져야 될 만한 그런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경우를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늘 이제 정부 때마다 이 문제가 늘 항상 이슈였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유독 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학자로서 보기에 이건 대단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한국 교육의 독특한 기적의 비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사교육이 오히려 교육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관이 하는 관제 교육보다는 선생님이 동네에다가 자기만의 서당을 열고 그리고 동네의 인재를 모아서 또 나라의 인재를 모아서 가르치려고 했던 그 사교육이 오히려 교육의 원형이고 그러한 자유로운 교육을 향한 인류의 여러 가지 지혜와 때로는 투쟁들이 모아져서 오늘날 문명을 이루었고 그것이 또한 대한민국 교육사에서도 아주 드러나는 면모였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공자께서 보여주신 가르침과 공자의 서당에서 보여진 바 있고 또한 부처님 또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교육을 했고 소크라테스와 예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요즘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국가교육, 관제교육 제도하고는 전혀 딴판인 하나의 혁명적이면서도 진보적인 교육의 양상들이었죠. 우리는 이거를 교육의 자유를 위한 인류의 진화한 여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학 혹은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립학교를 줄여서 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학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학교의 학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인류가 제도로 만들어 놓았고 그 제도에 이름을 이르길 우리가 학교라고 이름을 합니다. 물론 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한 100여 년 남짓한 역사이고 조선시대에 가끔 이제 학교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아카데미니 혹은 리세니 혹은 유니버시티니 대학이니 이런 말로 쓰고 있죠. 그러나 통칭해서 학교가 교육제도의 어떤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사학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교육제도가 아닌 공립교육제도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라는 뜻의 준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사학이 교육의 원형이라고 그랬을 때 인류의 위대한 네 스승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예수께서 하셨던 그 교육 제도가
사교육이라고 그러면 아직 그분들은 제도화까지는 아직 못 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역사가 발전하면서 각 나라마다 그 교육 제도가 있었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교육 제도에 관해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마 인류사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그 종합적이면서도 아주 합리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 제도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원이라든지 향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이때 향교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립학교인 것이고요. 서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립학교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이태계 선생이 했다는 소수서원이 우리나라 서원의 첫 번째라고 하죠. 그리고 한 200년쯤 지나서 조선 말에 여러분은 대원군의 그 서원철폐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사학은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문제가 좀 있긴 있었어요. 파벌이 조성되고 학벌이 조성돼서 마치 오늘날 무슨 뭐 명문학교 뭐 타파 뭐 이런 움직임들이 당시 이제 조선 말에 서원철폐라는 운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작용들도 어떻게 보면 조선의 멸망과도 또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조선말 근대초로 들어오면서 조선의 관학은 거의 다 망했고, 서원 또한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지면서, 물론 이제 이건 단순히 제도로서의 교육만이 아니고 교육 내용 또한 너무 올드하고 근대 사회와 맞지도 않고 세계 문명과 맞지도 않아서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이웃인 일본의 경우에 1860년에 그 이제 명치유신을 통해서 이제 그 교육 제도를 일신하고 서구식 근대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일본을 세계 선진국으로 만든 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갔죠. 그렇게 갔고, 아마 그 이제 조선 말에서 근대 초 이르기까지 미션 사학들, 이제 1885년 배제학당을 유시로 해서 시작됐던 오늘 뭐 연세대학, 고려대학교, 이화, 숙명, 뭐 유명한 이제 정주의 오산학교들, 이런 학교들, 이 학교들은 다 모조리 사학들이었습니다. 이 사립학교들이 근대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열었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굳이 다시 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와 민족사학들, 많은 민족사학들이 독립운동의 산지가 됐고, 또한 근대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사학들, 여러분들 그 들어보실지 알겠지만 그 산업재부설학교라든지 또 산업단지 인근의 많은 그 사학들이 각 촌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그 향학열에 불탔던 대한민국의 그 학생들, 미래 세대들을 길러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한국의 교육이 이만큼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공립학교의 역할이라고보다는 오히려 사립학교의 역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 이론들이 탐구되고 그 과정을 살피려고 하지만 좀 부끄럽게도 솔직히 대한민국의 그 사립학교가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그 제도적 경로와 정책적 장치를 통해서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탐구되지도 못했고 세계적인 모델로 연구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명 중에 하나는 사실은 1948년 건국과 함께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했던 농지개혁과 그 농지개혁의 한 과정에서 지주들이 생각 있는 지주들로 하여금 유경사업이라든가 교화, 학술 및 문화재단에 그 토지를 내놓을 경우에는 그것을 유예하는 형태, 유예라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그 농지개혁 정책을 썼던 것이 저는 감히 말하건대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부흥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유였다, 뭐 근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주들로 하여금 사립학교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유경산업으로 만들어졌고 또한 그런 분들은 그 지역의 유지로서 또 대한민국 건설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인천 김성수 씨가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고려대학을 투자를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많은 사학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런 사학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학이 안전적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독특한 제도가 그 사학의 재산을 교육용, 그러니까 교실과 운동장이라는 그런 교육용 재산이라는 형태와 그 교육용 재산, 학생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속되는 수익용 사업,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것들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토지개혁 때 이제 자기가 농사 짓지 못하는 토지는 다 내놓게 되어 있었지만 그걸 그러지 아니하고 학교에 수익용 부지로 남겨놓을 수 있게 했던 거거든요. 아마 이러한 그 수익용 재산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어떤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한국의 사학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국가의 교육 재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교육제도, 공립학교들이 이제 튼실하게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립학교가 튼실하게 운영되면서 그것이 사립학교와 동시에 같이 발전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같은 것도 아직 사립이지 않습니까? 또는 미국의 많은 보딩 스쿨들, 이제 명문 사립 고등학교들, 또는 영국의 이톤 스쿨들, 이런 학교들의 형태와 같이 이제 그 공립과 사학이 균형 발전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공립학교가 커지면서 그것은 반대적으로 사립학교가 죽어가는 그런 묘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사학은 언젠가 비리의 온상으로 됐고, 마치 사립학교 이사장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이렇게 빼먹는다. 또는 친족들이 몽땅 학교를 어쩌고 했다. 일부 사실 그런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곳에는 항상 탈법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공립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립학교에서는 마찬가지일 텐데 유독 사립학교는 그런 탄압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는 드디어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고 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흑역사도 또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지만 오늘 거기까지 깊이 많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른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를테면 사학이 무언가 분규에 시달려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면 교육부라기보다는 이제 국가의 힘으로 그냥 사학의 이사진을 그냥 그대로 관리이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점령해버리는, 거의 뺏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글쎄요, 광주의 조선대학교 또는 인천의 인천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대표적으로 완전히 그 설립자들은 그냥 다 쫓겨나고 이제는 국립대학으로 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립대학으로 바뀌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사립학교의 아주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게 했었던 이런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경영 모델을 사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식의 굴레를 만들었던 것이죠. 멍해를 씌운 것입니다. 하여튼 결국 지금 현재 2020년대 와서 볼 때 중학교 사학은 이제 거의 명맥을 찾아보기 힘들고, 초등학교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겨우 몇 개 정도 있을 정도이고요. 고등학교는 여전히 그래도 한 40% 정도.
2,300~400개 그 고등학교 중에서 지금도 사립 고등학교가 한 1,000개 정도 되는 그 정도입니다. 대학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60~70%는 대부분이 사학이죠. 그렇지만 이제 사학은 여러 가지 점에서 다 이제 재정도 부족하고 머지않아 금방 대학이 금방 문을 닫을 거라고 했을 때 그 학교들은 대부분 다 지방의 영세한 사립대학들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근데 사학의 죽음,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죽음, 이렇게 저는 일치를 가끔 시켜봅니다. 사학은 분명히 탄압받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국가 그 제도 중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이러한 기구는 정말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아주 무소불위의 아주 공수처와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기구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느닷없이 가끔가다 감사에 서슬퍼런가를 휘둘러댑니다. 대체적으로는 회계 오류를 빌미로 삼습니다. 물론 회계는 잘못될 수도 있고 비리가 가끔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학교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의심스러운 내부 고발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과연 그 내부 고발자들은 누구인가? 최근에 아주 힘있는 교직단체하고 연결되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정치적 세력과 연결되든지 이런 온갖 의문들이 생깁니다만은 마땅한 대변자들이 없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 사학들은 그냥 속으로만 끙끙이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것은 이상하게 이렇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비리 사학으로 몰리는 이 사학들은 묘하게 또 대체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사학들이 유독 그러합니다. 이것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총괄적으로 사학은 분명히 탄압받고 있고 불행히도 이 사학을 대변해 줄 어떤 우리 국민적 세력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학의 저는 마지막 몸부림이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치원 3대 악법의 그 이야기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사학의 몸부림들 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하고 깊이 있게 살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동력 그리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장점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곧 그것은 대한민국 교육이 말로 혹은 병들어가는 바로 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학의 한 형태인 대한민국의 사립학원들은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주 집중적인 지금 몰매의 대상이 될까 참 걱정이 또한 되고 있습니다. 자칫 학원을 또 옹호하는 자가 될 것 같아서 매우 조심스러우긴 하지만은 이 시기에 정말 교육의 자유가 또 사립학교의 자유가 학교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